인생은 누구에게나 시련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차이는 그 시련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의 좋은 글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감을 더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일으킨 5명의 이야기를 만나려고 합니다. 꿈을 품은 작가 조앤 K 롤링, 실패에서 혁신을 이룬 천재 스티브 잡스, 용서로 세상을 바꾼 영웅 넬슨 만델라, 상처를 치유로 바꾼 목소리 오프라 윈프리, 끈질긴 노력으로 전설이 된 선수 마이클 조던. 그들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 안에도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깨워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앤 K 롤링,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입니다. 롤링은 1965년 영국 채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학에서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전공하던 중 그녀는 글쓰기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던 번듯한 경력도 있었지만 삶은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이혼으로 결혼 생활은 끝났고 갓난아기와 단둘이 남겨진 그녀는 국가복지수당에 의존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끊임없는 실패와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푹 찌든 외투를 걸치고 가장 저렴한 카페에 들어가 한 잔 커피를 시키고 딸이 낮잠 자는 동안 싸구려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그 노트 위에는 기숙사 학교에서 자란 안경 쓴 소년 해리포터가 뛰어다녔습니다. 때론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밝은 이야기가 탄생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롤링이 처음 완성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 원고는 출판사 12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리 없다. 너무 길다. 시장성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거절 편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롤링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작은 출판사 블룸즈버리의 편집자 한 명이 원고를 자신의 8살 난 딸에게 읽어보게 했습니다. 그 소녀가 눈을 반짝이며 더 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해리포터는 세상을 사로잡았습니다. 7권의 소설, 80개국 이상 번역, 5억 부 이상의 판매, 수백억 달러 규모의 영화와 테마파크로 이어진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끈기와 노력 덕분에 해리포터 시리즈는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당신의 이야기는 빛날 수 있습니다. 조앤 K 롤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다. 롤링은 이혼, 실직, 빈곤이라는 완벽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그녀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향해 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 작은 시작을 믿어야 한다. 한 잔의 커피, 한 페이지의 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들의 조각들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셋째, 진짜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출판사들의 거절, 사회적 낙인, 경제적 절망 속에서도 롤링을 일으킨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어쩌면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빛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정한 마법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 안의 이야기를 믿어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꾹꾹 눌러 쓴 그 한 줄이 세상 어딘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난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기술 혁신의 아이콘이자 비전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미시건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조안나 시몬과 아브델 파타흐 진달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태어난 직후 입양되었고 폴과 클라라 잡스라는 부부에게 양육되었습니다. 이들은 그에게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그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잡스는 기술과 전자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주 아버지의 작업실에 들어가 전자기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나중에 애플을 창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는 학교에서의 학업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이는 그가 독창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잡스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전자기기와 컴퓨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술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혁신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애플 컴퓨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였고 첫 번째 제품인 애플 1을 출시합니다. 애플 1은 조립 키트 형태로 판매되었으며 초기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불과 21살 나이에.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컴퓨터로 세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1980년대 초 애플은 주식시장에 상장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내부 갈등과 경영 문제로 인해 복잡해졌고 이사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를 회사에서 쫓아내기로. 잡스는 1985년에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추락. 한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티브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쫓겨난 가장 공공연한 실패자였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곳에서 쫓겨나간 것,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상실감은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고독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잡스는 다시 불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바로 그것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잡스는 넥스트라는 새로운 컴퓨터 회사를 세웠고 한 작은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에 투자했습니다. 그 작은 걸음이 바로 픽사라는 이름 없는 작은 애니메이션 회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1986년 그는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의 창작자로부터 적자를 기록하던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단 $500만 사들였습니다. 그곳은 애니메이션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소에 불과했습니다. 직원은 40명 남짓. 돈은 바닥났고 영화 제작 경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잡스에게 조롱 섞인 조언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그러나 잡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픽사 직원들의 가능성을 보았고 끝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픽사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잡스는 개인 자산을 팔아가며 픽사를 살렸고 20번이 넘는 투자 실패를 겪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95년 픽사는 세계 최초의 풀 3D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 스토리를 탄생시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들이다. 그 신념이 픽사를 바꾸고 영화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토이 스토리는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휩쓸며 픽사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픽사의 성공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실패를 견딘 스티브 잡스가 있었습니다. 1997년 그는 다시 애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의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잡스는 더욱 깊어지고 더 명확해졌습니다. 돌아온 그는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아이폰은 인간이 기술과 소통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한 번의 실패가 없었다면, 그 치욕과 통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작이다. 둘째, 사랑하는 일을 붙잡아야 한다. 외부의 평가나 실패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것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길은 다시 열릴 것이다. 셋째, 인생은 연결되어 있다. 실패, 고통, 방황, 이 모든 점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잡스는 말했습니다. 점들은 미래를 향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보며 연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삶의 거센 실패 앞에 서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아픔은 미래의 당신이 걸어갈 위대한 길의 일부입니다. 지금 믿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말고 당신 안에 살아있는 사랑을 지켜주세요. 오늘 당신이 넘어졌다면 당신 앞에 놓인 돌부리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스티브 잡스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픽사의 사무실 한 구석에서 미래를 믿으며 가장 깊은 실패는 가장 위대한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된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랑하는 이를 향해 손을 뻗으세요. 오늘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다음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용서로 세상을 바꾼 영웅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움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당시 트란스케이 지역으로 이곳은 만델라의 조상인 코사 부족의 전통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프리카의 햇살 아래서 뛰어놀며 자유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인과 백인을 가르는 잔인한 차별, 아파르트헤이트의 나라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되었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이었습니다. 흑인은 투표할 수 없었고 공공장소에서도 분리되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조차 짓밟혔습니다. 만델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투쟁은 곧 탄압을 불러왔습니다. 1962년 그는 반역과 국가 전복 선동이라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27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유를 위해 싸웠던 넬슨 만델라는 한 번의 재판으로 27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을 선고받았습니다. 27년, 10,000일이 넘는 세월, 좁은 독방, 차가운 바닥, 한 줌의 식사. 그는 매일 아침 감옥 안 작은 운동장에서 돌을 깨야 했고 가끔 햇살을 보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이 닿는 곳은 희망조차 숨 죽이는 작은 섬, 로벤섬. 로벤섬에서의 하루는 잔인했습니다. 아침 5시, 차가운 바람이 가슴을 파고드는 새벽, 만델라는 얇은 죄수복 하나를 걸치고 좁은 독방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태양빛이 내리꽂히는 석회 채석장,
그곳은 하얀 먼지가 자욱했고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햇살이 바위에서 튀어오르는 석회가루와 함께 그들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오직 맨손과 삽 하나로 하루 종일 무거운 석회 덩어리를 깨부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 속에서 만델라는 심각한 눈 손상을 입게 됩니다. 강렬한 햇빛이 석회가루에 반사되어 그의 각막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시야가 흐려지며 고통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동안 눈의 강한 빛을 직접 바라볼 수 없는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고통을 이유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석회 채석장에서 그는 동료 대수들과 함께 낡은 돌담 뒤에 숨겨진 작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로벤섬 대학교라 불린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만델라는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은 갇혀 있었지만 영혼은 자유로웠다. 몸이 쇠사슬에 묶여도 생각은, 믿음은 누구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을 그곳에서 만델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미움을 품으면 그것은 두 번째 감옥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가둔 이들까지도. 1990년 마침내 자유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백발이 된 만델라는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눈은 약해졌지만 시야는 오히려 더 멀리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움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문을 나서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증오가 남아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그는 세상을 향해 분노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흑인과 백인, 적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적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 역사를 바꾸는 것. 그리고 결국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세워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용기는 미움을 넘어서는 데 있다.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무력이지만 가슴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용서라는 것을. 둘째, 자유는 타인을 향한 연민에서 비롯된다. 진짜 자유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자유를 함께 꿈꾸는 것임을. 셋째,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다. 상처가 깊을수록 사랑과 이해는 더 큰 힘을 가진다. 나는 자유를 향해 걸어왔다. 자유에 이르렀을 때 나는 미움과 분노를 짊어지고 갈 수 없었다. 그것들은 여전히 나를 가두는 족쇄였기 때문이다. 라고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작은 감옥이 있을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한 일들, 놓아주지 못한 분노들.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미움이 아닌 용서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 한켠에 얽힌 상처를 조용히 풀어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벽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미움이 아닌 용서에서 태어납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위대한 평화를 믿어보세요. 네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상처를 치유로 바꾼 목소리의 주인공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 미시시피주 코사우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난은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녔고 차별은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어린 오프라는 믿었던 어른들에게서 폭력과 학대를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폭력의 피해자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찢겨진 천 조각처럼 남아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오프라는 늘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오프라는 그 고통을 등에 지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갔습니다. 16세의 나이에 지역 미인대회에 출전했고 그 인연으로 작은 방송국의 리포터 자리를 얻게 됩니다. 말끝마다 떨리던 소녀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가리는 대신 슬픔을 껴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꺼내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 그녀의 이름을 딴 이 토크쇼는 전 세계 수억 명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상처는 누군가의 치유가 되었다. 오프라는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서 겪은 아픔을 다른 이들의 고통에 다가가는 다리로 삼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 잊혀진 사람들, 이름 없는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를 무대 위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상처는 숨길 것이 아니라 껴안을 것이다.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것. 둘째, 출발선은 중요하지 않다.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품을 수 있다면 어디든 도착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진정한 힘은 진심에서 나온다. 가장 연약했던 순간들이 가장 강력한 공감과 사랑의 힘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다면 그 상처를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곳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신만의 특별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이 누군가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인물은 끈질긴 노력으로 전설이 된 선수 마이클 제프리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1963년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던의 집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그는 작은 마당에서 낡은 농구 골대를 걸어놓고 형과 동생들과 함께 땀 흘리며 뛰어놀았습니다. 경쟁은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형 레리와의 농구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조던은 더 높이 뛰어야 했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던은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세상은 쉽게 승리를 주지 않는다. 고등학교 농구팀 탈락이라는 좌절을 겪은 후 조던은 매일 새벽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 조용히 공을 튀기며 슛을 던지며 그는 하루에 수백 번씩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을 몸소 증명해낸 이야기입니다. 연습, 또 연습.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넘어서는 싸움.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연습을 쉬지 않았다.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은 재능이 아니라 매일 더 많이 연습했기 때문이다. 몇 년 후 조던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 입학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승 슛을 성공시키며 전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NBA에 진출합니다. NBA에서 챔피언이 된 이후에도 조던은 결코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조던은 처음부터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시즌에는 체력 부족으로 고전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매번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수천 번의 점프 슛, 수만 번의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6번의 NBA 챔피언십, 5번의 MVP, 농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우승 세레머니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동료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때 그는 벌써 체육관에 나와 자유투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왕이라 부르던 이들은 지쳐갔지만 조던은 다음 시즌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9,000번의 슛을 놓쳤고 300번 이상의 경기를 졌다. 26번의 결승 슛을 맞고도 실패했다. 나는 계속 실패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경쟁자는 다른 팀이 아니다. 진짜 적은 어제의 나 자신이다. 마이클 조던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재능은 출발선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타고났어도 땀 흘려 쌓은 노력 없이는 빛날 수 없다. 둘째, 실패는 끝이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경기를 완성하는 법이다. 셋째,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1000번의 실패 끝에 오는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오늘도 쉼없이 땀 흘리는 것. 진정한 위대함은 절정 이후에도 계속된다. 정점에 섰을 때 오히려 더 낮게 엎드려 다시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것. 위대한 경기는 결국 스스로와의 싸움이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혹시 지금 당신이 결과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변화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당신이 흘린 땀방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능은 출발선일 뿐 진짜 경기는 끈질긴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새벽을 깨워보세요. 세상을 놀라게 할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얼마나 지쳐있든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결국 길을 만듭니다. 견딘 만큼 빛이 더 가까워집니다. 이야기 속 그들은 특별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은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세요. 당신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